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세포의 이거 핵이라고 하면은요, 이 DNA가 이중 가닥이 있었고 이제 어떤 스플라이싱, 인트론, 엑선 뭐 등등해서 이 최종적으로 mRNA가 성숙된 mRNA가 만들어져서 이제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가는 거겠죠. 자, 우리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요. 여기서 전사가 되는데 DNA 중에서 DNA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두 가닥을 한 가닥만 씁니다. DNA가 있으면은 이제 이것이 코딩 지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엑선도 있고 인트론도 있고 엑선, 인트론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해서 mRNA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사의 과정인데, 자, 어떤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상당한 통제를 받습니다. 필요할 때는 전사가 시작이 되고, 단백질이 필요하면은 전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필요하지 않으면 전사가 멈춰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포도당을 많이 먹었을 때는 포도당을 소화시키는 데 관련되는 그런 효소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고, 가령 우리 낮과 밤 동안에 어떤 단백질들은 밤에 만들어지고 어떤 단백질들은 낮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밤에 되면 어떤 단백질들은 이 전사가 돼야 되고 어떤 단백질은 전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자들은 이제 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전사가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그림은 어떤 가상적인 그림인데요. 이것은 만들어진 이 mRNA 어떤 특별한 생물에서 이 mRNA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mRNA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유전자 발현, 진 익스프레션이 되느냐라는 것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mRNA 양이 이 초록색이면 많이 생긴 것이고 빨간색이면 조금 생긴 것이고, 이 양을 쭉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가 초록색이 밝으니까 여기서는 많이 생겼고 여기는 조금 생겼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유전자에 있는 mRNA 양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발현이 많이 됐고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조절된 상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조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생명 현상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 조절인 것입니다. 추우면 추운 것을 인식을 해서 열을 올릴 때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고요. 반대로 더우면 춥도록, 뭐 많이 먹으면 조금 먹도록, 어떤 특별한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우리 그 유전자들을 발현시키는 아주 정교한 그런 조절 시스템들이 이 분석이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이 세포 하나를, 역시 진핵세포죠. 핵이 보이고요. 우리 여기서 DNA에서 mRNA 만들어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DNA에서 유전자 발현을 전사 이 조절이 되는 것은 바로 뭐 신호가 와야 되겠죠. 아까 계속하는 뭐 포도당을 먹었든지 날씨가 춥든지 밤이 됐든지 어떤 외부의 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조건이 옆에 있는 이웃 세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이웃 환경에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환경은 우선 리셉터 해서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 어떤 물질, 자극 이런 것을 인식을 해주는 인식체가 있습니다. 수용체가 있고요. 수용체가 받은 다음에는 수용체가 신호를 받아서 이제 이것은 우리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칩니다. 시그널, 트랜스덕션, 자, 신호가 이제 다음에서 신호가 이렇게 쭉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신호가 조금 복잡해지는 것은 여기서 받았을 때는 신호가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호가
amplification, 확장이 돼가지고 신호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신호가 커지게 되면은 이 신호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transcription factor, 자 이것은 우리말로는 전사 조절하는 인자죠. 그래서 영어로는 transcription factor 있습니다. TF라는 것이 있고요. TF 중에서는 어떤 것은 activator, 전사를 촉진하도록 하는 데 작용하는 TF가 있고, 어떤 것은 repression, 억제하는, 전사를 하지 말라라는 억제하는 신호를 주는 리프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신호를 거쳐서 이런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핵으로 들어가서 이제 DNA에 있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로모터 지역에 끼어 들어가서 이제 전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사 조절에 이 가장 초점이 되는 얘기고요. 우리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시작이 되는 지역이죠. 바로 이 지역이 프로모터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것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전자 지역이 있으면은요, 이 앞부분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이것을 전체가 프로모터 지역인데요. 혹 우리말로는 조절 유전자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고 여기에 여러 종류의 지금 여기서는 임시로 4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입니다.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여기는 지금 어떤 액티베이터, 전사가 벌어지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어서 이것이 붙은 것은 바로 RNA 폴리머레이즈를 이제 안내를 해서 어떤 양탄자를 깔아주는 셈입니다. RNA 폴리머레이즈가 들어와서 너 프로모터 지역에 잘 안착해라, 시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DNA를 디네이처 시켜서 RNA 트랜스크립션을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프로모터 지역은 이와 같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하는 지역,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결합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이것을 프로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니까 세포 바깥에 있는 여러 신호들을 내가 뭐를 먹었든지, 날씨가 춥든지, 낮이든지, 뭐, 생각할 수가 있는 다양한 신호들은 결국은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프로모터 지역에서 이것이 결정이 전사를 할지 말지, 즉, RNA 폴리머레이즈가 들어올지 말지,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서 리프레션 시키는, 전사를 억제를 시키도록 명령을 받고 온 리프레서, 억제하는 것이라면은 이제 여기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들어오는 것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RNA 폴리머레이즈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DNA 유전자 발현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절, 스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스위치, 우리가 필요하면 불을 켜고 끄든지 모든 유전자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바로 프로모터에 있어서 이것을 발현을 할지 안 할지가 계속 조절이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DNA가 이렇게 보이고 어떤 지역에 프로모터가 지금 보입니다. 이 지역에 프로모터가 보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을 해서인지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DNA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 그림을 대충 보게 되면 프로모터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지금 인핸서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랑 이 지역이랑 DNA의 길이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밴딩, DNA를 구부러뜨려 버리면 실제로 밴딩 프로틴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DNA를 구부러뜨리면 이거랑 가까워지게 되겠죠. 가까워지게 돼서 여기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이렇게 붙어서 지금 RNA 폴리머레이즈를 붙일까 말까 지금 이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핸서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전자 지역이랑 프로모터 지역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밴딩이 돼서 여기에 있어서도 액티베이터라든가 리프레션 시키는 단백질들이 붙어서 이거랑 해서 아주 커다란 컴플렉스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수회의라고 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RNA 폴리머레이즈 가지고 전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 인핸서 지역,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지역,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DNA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90% 이상이 넌 코딩 지역, 쓰레기 시퀀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인핸서 지역도 그렇고 또 다른 지역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뭐를 먹었을 때 포도당을 먹으면은 전사 조절 인자가 붙고 안 붙고 하는 이런 식의 조절 신호도 필요합니다만 또 인핸서를 통해서 포도당을 같이 먹었지만은 너는 심장에 있는 조직인지 너는 발가락에 있는 조직인지 조직에 따라서 이 전사되는 양은 또 다른 차원의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핸서라는 또 다른 지역이 나타나고 또 다른 지역이 나타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할지 말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모터가 있고 여기 인핸서라는 것이 있고요. 액티베이터라는 것이 있고요. 여러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주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 이니시에이션 시작하는 이니시에이션 전사 조절을 하는 이니시에이션 컴플렉스 복합체라는 거죠. 아주 다양한 이제 복잡한 복합체들이 있어서 이제 전사를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핸서 지역이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유전자 지역이랑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DNA 밴딩을 통해서 가까이 붙을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액티베이터, 트랜스크립션 팩터 조절 인자들을 통해서 아주 복합적으로 조절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 조절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가 있는데요. 자, 우선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의 요점은 뭐 여기 이걸 보면 됩니다. DNA 지역의 진이 코딩하는 지역이겠죠.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션은 여기에 빨간 것이 인트론들이 끼어 있고 이제 스프라이싱 돼서 인트론들을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매추어된 성숙된 여기에 꼬리, 머리 이것을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과정인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은 트랜스크립션 컨트롤. 어떻게 전사를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전사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전사 조절 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mRNA, 이 mRNA 가지고 만들어진 mRNA를 전사 후 이 조절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RNA라는 아주 작은 20베이스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mRNA가 있으면 이게 작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mRNA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mRNA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없애버리니까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전사 후 이 조절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차원의 조절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DNA는 이런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실패의 실을 감듯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다 감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전사 후 조절, 전사 조절 그거 외에 정말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이 학자들의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제네틱 이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조절을 하는데 염기 서열은 다치지 않고 염기 서열 말고 어떤 조절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점은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다음 2주인가 3주가 있으면 우리가 이 분야를 좀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여기에 DNA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실이 감싸 있듯이 이것을 단백질을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그러고요. DNA가 감싸고 있죠. 이 감싸서 이렇게 많이 뭉쳐 있기도 하고 이렇게 퍼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포 분열이 될 때 나중에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은 염색체라는 것이 돼서 세포 분열이 되게 되죠. 그 전에는 염색체처럼 이렇게 두꺼워지고 짜리몽땅하기 전의 것을 우리가 크로마틴, 염색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두 종류의 염색사 지역이 있습니다. 유크로마틴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테로크로마틴. 헤테로크로마틴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컴팩트하게 DNA랑 단백질 이런 것들이 히스톤이랑 DNA가 묶인 것이 또 꼬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컴팩트한 구조를 이루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DNA 폴리머레이즈, 트랜스크립션 팩터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유전자들은 인액티브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대신에 이것을 우리가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그러고요. 이 유크로마틴 지역은 상당히 이 패킹된 것이 언패킹,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돼서 여기에는 계속 트랜스크립션, RNA 폴리머레이즈,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런 것들이 돼서 인핸서드 지역도 노출될 수가 있고 해서 여기는 진 익스프레션이 활발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히스톤 DNA 지역,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조절하는 이 컴팩 정도에 따라서 진 익스프레션이 결정이 되고요. 실제로는 이 메틸레이션이 CH3를 갖다가 붙이는 것인데요. DNA나 아니면 히스톤 지역에 메틸레이션이 많이 갖다가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컴팩하게 돼가지고 여기서는 유전자 진 익스프레션이 안 벌어지겠죠. 여기서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히스톤 지역, 히스톤 단백질 지역에 아세틸레이션 이 벌어지게 되면은 아세틸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언패킹이 돼가지고 여기는 유크로마틴 지역이 돼서 진 익스프레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와 같이 유전자 염기 서열에 관계없이 패킹, 언패킹 이거랑 이거의 종류에 따라서 가령 유전자가 발현되고 안 되고, 즉 전사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이 조절을 하는 후성 조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전자 하나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사 조절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사 후 조절도 지금 벌어지고요. 우리 또 그 다음에 후성 조절도 벌어지고 아주 여러 각도에서 정말 조절을 벌어져서 그 유전자가 설계할 단백질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즉 일 없이 만들어지는 예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화협회서라는 시를 보면은 국화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유전자 하나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로서 조절을 통해서 결국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가서 전사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어 있는 아주 엄격한 정교한 조절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전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